지난 이스트블루 편에서 동료들을 파밍하며 어엿한 해적단을 꾸린 루피는 이제 동료들과 함께 위대한 항로에 입성합니다. 위대한 항로에서 일당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스케일이 다른, 급이 다른 종류의 모험인데요. 이번 알라바스타 편의 메인 테마는 바로크 워크스라는 조직과의 대결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알라바스타 편에는 이 바로크 워크스와의 대결보다 훨씬 중요한 작가의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라바스타 편의 대략적인 스토리 라인과 함께 작가가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진짜 의도 2가지까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원피스 총정리 2번째 시간 에피소드 오브 알라바스타 탐탐해 보겠습니다. 이번 알라바스타 편의 메인 빌런은 비밀 범죄 조직 바로크 워크스와 그 조직의 보스 해적 썰 크로커다일입니다. 크로커다일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해드린 왕의 부하 칠무해의 멤버인데요. 그는 칠무해라는 지위를 이용 정부의 눈을 피해 바로크 워크스라는 비밀 범죄 조직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런 그의 목적은 바로 세계 정부 가맹국인 알라바스타 왕국의 강탈. 크로커다일이 이렇게 알라바스타 왕국에 집착하는 이유는 그곳에 자신이 원하는 어떤 물건이 잠들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설명은 영상 후반부에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크로커다일의 이런 음모를 눈치챈 알라바스타 왕국의 왕녀 네펠타리 비비는 왕국을 구하기 위해 직접 바로크 워크스에 잠입까지 하는데요. 밀짚모자 일당은 위대한 항로 입성 직후 이런 비비와 만나 인연을 맺게 되고 결국 비비를 도와 알라바스타 왕국을 구해내기로 결심합니다. 여기서 바로크 워크스의 간부급 사원들을 오피셜 에이전트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알라바스타 편의 전개는 밀짚모자 일당이 이 오피셜 에이전트들을 마치 도장 깨기 하듯 차례차례 쓰러뜨리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조직의 보스이자 칠무해인 크로커다일까지 패배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바로크 워크스와 싸워나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동료 2명이 일당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 신입생들을 소개하기 전에 에피소드 내내 함께 모험했던 비비는 결국 마지막에 왕국에 남기로 결정하며 일당과 헤어지는데요. 이때 밀짚모자 일당과 비비의 작별 인사 장면은 아마 원피스 모든 에피소드를 통틀어 최고의 명장면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번 에피소드에서 새롭게 합류한 동료, 그 첫 번째는 바로 토니 초파입니다. 초파의 포지션은 선의, 목표는 자신이 직접 모든 병을 고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는 그가 아버지처럼 따르던 닥터 히루루크의 영향을 받은 것인데, 이 히루루크가 바로 원피스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를 날린 장본인이죠. 초파는 동물계의 사람 열매를 먹은 사슴이며 자신이 직접 개발한 럼블볼을 사용해 기존의 3단 변형 플러스 일시적으로 7단 변형까지 가능한 능력자입니다. 또한 무지무지 귀엽고 무지무지 귀여워서 원피스의 마스코트와 같은 존재죠. 새롭게 합류한 2번째 동료는 바로 니코 로빈입니다. 원래는 바로크 워크스의 부사장이자 크로커다일의 파트너 미스 올선데이로 등장했지만 바로크 워크스 붕괴 이후 밀짚모자 일당의 멤버로 합류하게 됩니다. 포지션은 고고학자이지만 꽃꽃 열매를 먹어 상당한 전투력도 가지고 있죠. 로빈의 목표는 고고학자답게 숨겨진 역사를 밝혀내는 것인데, 그 숨겨진 역사가 무엇인지는 잠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로빈은 감히 루피의 동료 중 가장 중요한 동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로빈의 합류가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로빈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만화 원피스의 핵심이자 원피스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포네그리프가 과연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린 알라바스타 편의 진짜 의도 두 가지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포네그리프입니다. 포네그리프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거대한 고대 금성문으로 파괴가 불가능하며 고대 문자로 특정 정보가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정부는 이 포네그리프의 해독 및 연구를 엄금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포네그리프를 통해 고대 병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 옛날 실제했다고 하는 신의 이름을 가진 세 개의 고대 병기 우라노스, 플루톤, 포세이돈.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물건이지만 이 세 개 중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국가급 군사력을 얻게 된다고 하죠. 자칫 악용되면 세계도 멸할 수 있는 이 고대 병기가 바로 크로커다일이 알라바스타 왕국을 탐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크로커다일은 알라바스타 어딘가에 고대 병기 플루톤의 정보가 기록된 포네그리프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고, 이를 얻기 위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포네그리프를 해독할 수 있는 인물 니코 로빈과 손을 잡고 바로크 워크스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로빈과 크로커다일은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똑같이 알라바스타의 포네그리프를 노리고 있었지만 크로커다일과는 달리 로빈의 목적은 고대 병기가 아니었죠. 로빈은 포네그리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정보, 바로 공백의 100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원피스 세계에서는 약 900년 전부터 800년 전까지의 100년의 역사가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를 공백의 100년이라 부르는데, 로빈은 고고학자로서 포네그리프를 통해 이 사라진 역사에 대해 알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알라바스타에서 그들이 발견한 포네그리프에는 고대 병기 플루톤에 대한 정보만 있었을 뿐 공백의 100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다행히 로빈은 고대 병기의 부활을 바라지 않았기에 마지막에 크로커다일을 배신하며 플루톤에 대한 정보를 넘기지 않았고, 그렇게 크로커다일의 야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죠.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꿈 역시 좌절된 로빈은 결국 삶을 포기하려 하지만 루피가 강제로 구해내버리고 그렇게 동료로 합류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로빈은 이미 8살 때 7,900만 벨이라는 거액의 현상 수배자가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 포네그리프 해독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포네그리프와 그것이 담고 있는 정보들은 떡밥 가득한 원피스 세계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황금 열쇠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유일무이한 캐릭터가 바로 로빈이니, 왜 로빈이 루피의 가장 중요한 동료인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알라바스타 편을 그린 작가의 두 번째 진짜 의도는 바로 칠무해 제도의 폐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로커다일은 칠무해라는 지위를 이용 정부와 군의 눈을 피해 세계정부 가맹국인 알라바스타 왕국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은 알라바스타 왕국의 위기를 직전까지도 알지 못했죠. 생각해보면 칠무해는 참 이상한 제도입니다. 스스로를 절대적 정의라고 대변하는 세계 정부가 절대적 악이라고 규정한 해적들을 인정해주는 제도니까요. 이러한 모순적인 제도가 악용되면 얼마나 큰 희생을 낳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알라바스타 편의 또 다른 포인트입니다. 결국 왕국의 위기를 구해낸 것은 다름 아닌 해적 밀짚모자 일당이었고, 정부는 이 사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의와 악에 대한 가치관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세계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불신감을 심어놓고 동시에 칠무의 제도의 폐해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알라바스타 편의 두 번째 진짜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알라바스타 편에서도 메인 스토리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꼭 알아둬야 하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먼저 거대한 고래 라분. 라분은 위대한 항로의 입구 쌍둥이 언덕에서 동료 해적단을 기다리고 있는 고래입니다. 문제는 기다린 기간이 무려 50년이라는 것. 50년이나 지났으니 당연히 그 해적단은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전멸했다고 보는 게 정상이지만 라분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지금도 계속 동료들을 기다리고 있죠. 아니, 우리가 무슨 고래 이야기까지 알아야 돼? 싶겠지만 네,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다 알게 되실 테니 일단은 저를 믿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인족입니다. 원피스 세계에서의 거인족은 엄청난 크기와 압도적 파워를 자랑하는 강력한 전사 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밀짚모자 일당은 리틀 가든이라는 섬에서 거인족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때 특히 우솝은 거인족이야말로 바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용감한 바다의 전사 그 자체라며 언젠가 거인족의 섬 엘바프에 갈 것이라 다짐하게 됩니다. 원피스 최대 떡밥 중 하나인 D의 의지도 알라바스타 편에서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원피스에서는 루피를 포함해 이름 중간에 D가 들어간 인물들이 종종 나오는데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아직까지도 풀리지 않은 떡밥 중 하나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정보라기에는 너무나도 중요한 인물 루피의 형 포트거스 D 에이스입니다. 얘도 D죠. 에이스는 과거 해적왕의 라이벌이자 현재는 최강으로 불리는 해적 흰수염이 이끄는 흰수염 해적단의 2번대 대장을 맡을 정도의 월클 해적입니다. 이글이글 열매를 먹은 자연계 능력자이기도 한 에이스는 동료를 죽이고 도망친 자신의 부하 검은수염이라는 해적을 쫓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루피와 재회하게 됩니다. 루피에게 정체불명의 종이 조각을 주고 다시 떠난 에이스는 앞으로의 이야기 전개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바로크 워크스의 오피셜 에이전트였던 미스터2 봉쿨에도 알아두셔야 할 캐릭터입니다. 봉쿨에는 복사복사 열매의 능력자로서 다른 인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에피소드 막판 자신을 희생해 밀짚모자 일당이 무사히 탈출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물건에도 악마의 열매를 먹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해루석이 최초 공개됩니다. 해루석이란 특정 해역에서만 나오는 바다 에너지를 가진 돌로서 악마의 열매 능력자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해군의 능력자 전용 수갑이나 감옥은 모두 이 해루석으로 만들어질 정도로 중요한 물질이죠. 확실히 위대한 항로에서의 모험은 이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편적이었던 이스트블루에서의 모험과는 달리 알라바스타 편은 각각의 모험들이 짜임새 있게 이어지고 층층이 쌓여 마지막에 절정으로 폭발하는 원피스 특유의 전개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위대한 항로에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한 루피는 1억 베리로 현상금이 올랐으며 조로도 새롭게 6천만 베리라는 현상금이 걸리게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항로에서의 첫 번째 모험을 훌륭히 마무리한 밀짚모자 일당은 이제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뛰어넘는 곳으로 모험을 떠납니다. 그럼 원피스 총정리 그 두 번째 시간 에피소드 오브 알라바스타는 여기서 마치고 저는 개인적으로 원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에피소드인 스카이피아 편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